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일러스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의 그 강좌가 제 생각으로는 한 강좌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패턴의 그 기능적인 설명들이 좀 길어지고 좀 내용이 좀 더 많아져서 다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 패턴을 만들고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등록했을 때 그 패턴의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간격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만들어진 패턴을 우리가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정색 화살표로 흰색 화살표로 별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포이드가 있죠? 스포이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연필에 이 스프라이트 색이 들어간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스포이드로 선택한 이 스프라이트가 우리가 선택한 그 별 모양의 전등갓에 그 교체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흰색 화살표로 다시 여기를 이번에는 어디에? 이 색연필의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포이드로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그 별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스프라이트의 색연필의 그 연필에 지금 별 모양이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패턴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혼돈스럽고 그 다음에 뭐 헷갈린다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다르게요. 조금 전에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를 눌러서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갔죠? 근데 이번에는 선택한 이 부분 이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스포이드를 Alt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면은 이 스포이드의 방향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내용이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Z키 누르시고요. 자, 다시 흰색 화살표로 이번에는 이 별 전등갓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포이드를 눌러서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전동이 되는데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스포이드 패턴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패턴이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포이드를 눌렀을 때 Alt키를 또 누르느냐 누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그 패턴의 적용 범위가 정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조금 지난번 강좌에서 만들어 놨던 이 별 모양과 보이지 않는 투명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항상 이게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밑에 배경이 바뀌면 자동으로 색감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간혹 보다 보면 그냥 배경을 여러분들이 그 설정을 하고 들어갈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사각형만 선택을 해주시고 면색을 이렇게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혀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러스트는 항상 나중에 그리는 것이 미리 위로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이걸 뒤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Arrange에서 Send to Back을 누르시면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등록을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설정하고 해보면 이렇게 배경색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패턴의 결과적으로 컬러가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문양은 그대로인데 색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구현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많죠, 기능이. 그래서 이거를 좀 연습을 좀 통하셔서 많이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제가 좀 밑으로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이 벡터 이미지를 벡터로 만들어서 라이브 트레이스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벡터 이미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 비트맵 이미지인데요. 비트맵 이미지를 벡터로 만든다는 건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것을 다 펜으로 다 따서 패스화 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을 때 이렇게 하나씩 다 따서 이것을 다 패스화 시켰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이것을 그냥 명령 한 두 번의 명령으로 이 패스가 된 것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라이브 트레이스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벡터로 만드는 라이브 트레이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이브 트레이스 눌러주셔도 좋고요. 또는 오브젝트에서 라이브 트레이스에서 메이크 값을 누르시거나 트레이싱 옵션을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작업을 하실 때는 라이브 트레이싱 옵션이나 아니면 라이브 트레이스에서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컬러 6가지 컬러로 표현할 거냐 16가지로 할 거냐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레터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미지가 상당히 단순화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맺으시면 안 되고요. 익스펜드를 꼭 눌러주셔야만 이것이 패스화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파란 점의 앵커 포인트와 세그먼트가 이렇게 구현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작업을 하실 때는 뭐 스케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를 스캔으로 받으신 다음에 또는 뭐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뭐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어떤 생성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더라도 이 일러스트에서 라이브 트레이스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일일이 사람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나 펜 마우스로 패스화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색감을 칠할 때는 우리 제가 이 강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설명을 드렸던 라이브 페인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라이브 페인트의 메이크 값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툴박스에서 라이브 페인트 버킷 툴이라는 걸 누르셔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세연의 색깔을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바탕은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감 자체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변화시켜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조정하실 수가 있겠죠. 약간 좀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어떤가요? 조금 전에 분명히 벡터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였던 것이 지금 어때요? 벡터 이미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색감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특수한 기능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무슨 이미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단순화시키는 레터링 이미지만 했지만 컬러 값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플레이스 명령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파일을 가져올 때는 제가 플레이스 파일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업로딩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업로딩 시켜 드리는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적당히 이미지, 그 인물 이미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미지를 한번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포토샵에서 제가 그 촬영한 모델의 사진인데요. 이 모델의 사진을 이것을 일러스트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 트레이스, 라이브 트레이스 옵션을 누르셔가지고요. 트레이싱 옵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싱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드를 블랙 앤 화이트로 할 거냐 물어보는데 이건 컬러 값이니까 여기서 컬러, 그 다음에 컬러 값은 몇 가지 색으로 나타낼 것이냐 가장 많은 값 256가지 컬러로 나타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다른 거는 설정 값을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트레이스 명령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 다시 마지막으로 익스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구현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돋보기 툴 넣어서 여러분 확대를 해보십시오. 해보면 이렇게 다 패스화돼서 사람의 모양 형태가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좀 지저분하지만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100% 값에서 보시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사진을 디테일하게 딴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서 그죠? 그 면티 곧 여름이 올 거니까 면티의 암띠 면으로 뭐 연인이면 연인끼리 어떤 언어라든지 아니면 약속된 그런 어떤 문구라든지 이미지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그냥
비트맵 이미지로 해가지고 그냥 티셔츠에다 입히면 되지 굳이 벡터로 바꾸냐. 여러분 벡터로 바꾸면 해상도와 상관없이 이미지를 키웠다가 줄여도 해상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느려도 여러분 이렇게 느려도 이미지에 전혀 손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걸개 그림 보이시죠? 뭐 그죠? 뭐 추석맞이 뭐 세일해가지고 그 모델이 나와서 선물을 들고 있는 한복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트맵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현수막에다가 출력을 한다면 그만큼 큰 해상도의 사진을 촬영해야 되지만 이것을 벡터화 시켜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작아도 벡터화 됐기 때문에 느리거나 줄여도 전혀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손상이 없이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비트맵을 벡터로 바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굳이 제가 더 이상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비트맵으로 표현이 할 수 없는 큰 사이즈 어떤 이미지들 우리가 어떤 문구라든지 이미지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벡터화 시켜서 해상도와 상관없이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문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현하실 수 있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라이브 트레이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건 좀 지우고요. 지우고 다시 파일에서 플레이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e에서 여기에 그 이미지를 제가 이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이미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복제를 하나 하고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를 하신 상태에서 Alt키 눌러서 잡아당기면 복제가 된 걸 보실 수 있죠. 라이브 트레이스에서 물론 여기서 이런 값들을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조정하실 거면 트레이싱 옵션을 누르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컬러 값으로 그 다음에 색상은 256가지 컬러로 좀 더 많이 뭐 색상이 좀 더 많다면 좀 더 디테일해지겠습니다. 트레이싱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트레이싱 작업이 다 끝나면 반드시 익스펜드를 눌러서 패스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제가 이 선처를 잡아서 같이 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옆으로 이동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렇게 물론 그 모양 형태는 약간 좀 더 그냥 끝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픽셀이 다 이렇게 다 깨지게 돼 있다는 거죠. 더 느리게 되면 이제 모자이크 처리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느리면 느릴수록 이거는 상관없이 이 해상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라이브 트레이스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벡터로 만든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정확하게 해상도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이미지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비트맵이 아닌 벡터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번 강좌에서 컬러 값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서 일러스트의 전체적인 색칠하기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